어젯밤과 지난 새벽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와 B조의 조별리그 5차전 6경기들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과 이란은 순항을 했다. 반면 일본은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정말 어제 경기를 통해서 완전히 올라왔다. 경기력과 내용, 결과 모든 걸 좀 잡은 경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모드리치급의 활약을 펼쳤던 황인범 선수 진짜 대단한 탈압박 찔러주는 연결, 와 자세 해가지고 앞쪽에 들어가는 그 시야를 그렇게 보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인범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펼치면서 특히 이제 PK를 만들어줬고 그 PK를 황희찬 선수가 차서 마무리를 하면서 1대0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는 첫 번째 골입니다. 그동안 이제 5경기를 치르게 된 건데 이번 5경기 만에 최종 예선에서는 첫 번째 골이고 A매치 전체를 따지면 2차 예선 때 넣었던 골 이후에 6경기 만에 A매치 골이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끝나고 나서 훈훈한 뒷얘기가 하나 좀 나왔죠. 원래 따로 페널티킥이 나올 경우 누가 찬다라고 하는 키커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와서 야 희찬아 네가 차라. 그랬다는 거죠. 황희찬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데 뭐 골을 좀 넣고 싶었고 최종에선 골이 없었는데 고맙게도 흥민이 형이 좀 양보를 해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거겠죠. 골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원래 스트라이커들이 공격수들이 자꾸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골을 못 넣으면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슈팅할 때 힘도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안 해도 흥민이 형이 딱 한번 차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딱 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1대0으로 이긴 거죠. 참 그러고 보니까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잘해줄 때 지난번에 뭐 개고기송 이런 거 관련해서도 박지성 선수가 해버지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또 팬들에게 부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응원콜이 황희찬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해버지와 손흥민 선수가 쫙 끌어가주는 그런 모습 대표팀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그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눈에 딱 띄었던 건 96라인들 1996년생들 김민재 와 정말 잘하죠. 황인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황희찬 이 96년생 라인들 이 선수들은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들입니다. 결승전에서 일본을 부수면서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때 이제 와일드카드로 손흥민과 황의조 92라인과 96라인들이 딱 모이면서 그때 금메달을 땄었고 우리가 굉장히 기대가 컸잖아요. 와 92라인과 96라인이 제대로 이게 만나게 되면은 한국 축구가 앞으로 굉장히 힘을 좀 더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96라인들이 확실히 이제 쫙 특히 이제 유럽으로 싹 가서 유럽에서 자리 잡고 올라오면서 92라인들과 이렇게 좀 결합하는 느낌이거든요. 제대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1대0으로 이기면서 경기 끝난 직후에는 승점이 11점으로 잠시 1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어졌던 이란이 레바논과 경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란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 레바논에게 전반전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는데 추가 시간 막판 정말 90분 이후에 아즈문과 누롤라이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어렵게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승점 13점으로 다시 1위, 우리가 승점 11점으로 2위가 됐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현재는 우리가 A조 2위인데요. 3위 레바논과 승점이 6점 차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밤 12시에 이라크와 카타르에서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UAE가 또 그날 레바논과 경기하는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UAE가 뭐 레바논을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와 3위의 격차는 최대 8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8점이면 거의 2경기를 넘는 거고 3경기 가까운 건데 자 이라크와의 경기 끝나면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은 팀당 몇 경기가 남느냐? 4경기가 남습니다. 우리 4경기만 더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년에 레바논 원정, 시리아 원정, 이란과는 홈입니다. 제일 까다로운 상대인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UAE와 원정 경기를 치러서 이제 4경기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이라크를 잡고 최대 3위 팀과 우리가
8점 차까지 벌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반타작을 조금 더 못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2경기를 져도 우리는 최소 2위 확보하면서 월드컵 빅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선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 됐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이라크만 잡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은 큰 부담 없이 우리의 전술적인 어떤 내용 완성도를 끌어올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 확정 짓게 된다면 1986년도 월드컵 시작으로 이어졌던, 그래서 이번에 간다면 10회 연속입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얼마 없어요. 예. 10회 연속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우리가 좀 세울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B조로 한번 가볼게요. B조는 그야말로 혼전의 연속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자, 지난밤에도 호주와 사우디가 0대 0으로 비겼고요. 중국은 우레이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우레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오만과 1대 1로 비겼습니다. 리티에 감독에 대한 지금 또 원망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토가 골을 넣으면서 1대 0으로 정말 어렵게 베트남 원정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B조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점 13점으로 1위, 호주가 승점 10점으로 2위, 일본이 9점으로 3위, 오만이 7점으로 4위, 중국이 4점으로 5위,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이 아직까지 승점을 얻지 못하면서 일단 최하위로 좀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월드컵 아시아 최종에서는 조 2위까지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고요. 3위를 차지하게 되면 A와 B조의 3위끼리 플레이오프, 거기에 승자가 다른 대륙과 대륙 플레이오프, 어떤 대륙 만날지는 나중에 조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노선은 3위고 안전하게 가려면 2위를 들어가야 되겠죠. 3위 되면 다른 플레이오프, 대륙 플레이오프 걸리면 몰라요. 근데 지금 일본이 승점 9점으로 3위인데 앞뒤로 승점 차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조금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오만이나 중국이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승점 차이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혼전. 여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경기가 있는데 어떤 경기냐? 기가 막힙니다. 중국과 호주 경기. 이거 아주 세죠. 누가 이기냐에 따라 판세가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과 사우디가 있는데 요거는 뭐 일단 사우디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죠. 진짜 이 벼랑 끝 승부, 멸망전, 승점 6점짜리 경기는 4위 오만과 3위 일본의 맞대결입니다. 이게 이제 오만의 홈에서 일본이 원정 경기로 치러야 되는데 뭐 그냥 평소 같았으면 이건 뭐 일본이 그냥 쉽게 이기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일본이 오만에게 홈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순위가 꼬인 거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 만약에 일본이 잘못된다면 이것도 순위도 추락하는 데다가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일본이 미드필더 그 포르투갈 산타클라라에서 뛰고 있는 모리타 히데마사가 지난번 그 베트남과의 경기 때 경고를 하나 또 받아가지고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를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일본 대표팀의 주장인 요시다 마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만 경기를 마치 브라질을 상대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어쨌든 B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